토론으로 농과 새롭게 관계 맺기 한살림연합회 김진아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이렇게 따숩게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살림은 산업문명에 반대하고 생명농업을 통해서 생명의 공동체를 일구고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저는 오늘 그 농과 새롭게 관계를 맺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농을 접하게 됐던 건 아까 연어님이 말씀하신 농활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봉사인가 체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이구나라는 걸 느낀 순간 발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농민분들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도 듣고 관계를 맺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버스를 타라고 하시더니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이더라고요. 근데 서울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정신 차려보니까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때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느꼈던 거는 분노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때 당시에 이제 쌀값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이야기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 그리고 또는 염치 없는 거 이렇게 들려지기도 하고 그들의 이제 존재와 상징을 드러내는 시위 자체가 불법적인 것으로 보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숨쉬듯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자본의 논리가 또 정치의 언어들이 어떻게 농민들을 억압하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모든 게 돈이 되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체제 전환과 맞닿아 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사회는 농민 그리고 농촌을 지원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를 뭔가 높이는 성장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먹거리는 그냥 자유무역 체계 속에서 수입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들이 기업에 대한 규제는 한없이 완화하면서 이번에 양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제 대통령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맥락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선거 때가 되면 그 국민들 식탁 물가 잡겠다고 농산물 가격 낮춰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농산물 수입해야 된다 이렇게 정말 난리를 친다고 제가 발제문에 표현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정치는 이제 농업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농업이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략을 해버렸는데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한살림을 다닌다고 하니까 친구가 거기 고급마트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살림 아는 것도 신기했는데 고급마트라고 해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유기농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한살림에서 생명을 지키고 땅을 지키는 농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이것들이 시장의 마케팅 전략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전유되는 어떤 것이라고 언어를 빼앗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유기농이 굉장히 변혁적일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만 전유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산업문명에 반대한다고 하는 한살림도 어쩔 수 없이 시장 자이든 타이든 시장 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의 또 다른 어려움은 돈이 되지 않을 때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토박이 씨앗 농부님들이랑 좀 친해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토박이 씨앗 농부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종자를 사서 심는 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종자를 10년 동안 계속 채종하고 가꾸고 이런 노력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사실 그런 노력들이 시장을 만났을 때 우리가 되게 쓸모없는 일로 치부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상품을 만드는 데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만났었고요. 또 다른 농부의 얼굴도 떠올랐는데 제가 한살림에서 일하면서 인도의 여성 농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살림이 그 인도의 여성 농민들과 이제 연대를 하고 있는데 달리트 계급이라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닿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칸치푸람구에서 토지 되찾기 운동을 하신 다음에 토지를 되찾아서 그 마을에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이제 유기농사도 짓고 이제 공동체 농업을 하면서 삶의 자립을 이루고 계세요. 최근에는 지방정부에도 진출하셔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단단하고 멋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구나. 근데 최근에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시장에 진출을 해야겠다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의료시설도 없고 학교도 없기 때문에 애들을 공부시키고 가르치려면 이제 그렇게 진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실제로 농사를 통해서 가부장적인 어떤 그 남성들의 억압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상황에서 이제 주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국에는 다시 자본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가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라는 말은 제가 평생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일 것 같은데요. 그 시장에서 농민은 안전한 먹거리 또 윤리적인 소비를 위한 농사를 저는 강요당한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 친환경 농업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하나도 안 쓰고 농약 하나도 안 치고 이상기후에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예쁘고 튼튼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먹고 싶어하는 게 소비자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기후위기 상황에서 무너져가는 농민들의 삶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되어야 생계가 유지되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는 농민들은 소비자의 언어에 쉽게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주체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쏟아지는 그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소비자도 주도권을 잃은 소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주체적일 수 없는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생산자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소비자도 주체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은 어쨌든 자본에 의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가 굉장히 종속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례들이 토박이 씨앗을 지키는 농부들 그리고 인도에서 자립을 꿈꾸는 소농들에게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데에서 모순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생산과 소비가 굉장히 분리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하나로 우리가 뭔가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생산과 소비가 하나가 되려면 농의 가치를 단순히 내가 소비할 먹거리로만 인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농산물 너머에 있는 삶을 봐야 하고요. 농촌이 나의 먹거리를 생산할 공간이 아닌 삶의 공동체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생산자랑 소비자 너무 단절된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단일한 정체성으로 규정되기보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 과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농민하면 한국인, 고령, 남성이 떠오르실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여성 농민이 있을 수 있고요. 이주민 노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반농반엑스 청년들이 약간 철없는 청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청년들의 삶을 우리가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기보다 같이 관계 맺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외된 노동들에 대한 저항의 언어들을 우리가 또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농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직접 관계를 맺어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농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네, 자꾸 질문을 왜 하냐면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정부가 대신해주는 관계, 기업이 대신해주는 관계를 맺고 있진 않습니까? 삶의 필수 요소잖아요, 먹거리는. 그 먹거리를 소재로 우리가 먹거리를 기반으로 농을 소재로 내가 발 딛고 있는 그 현장, 지역에서 새로운 관계들을 저는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꼭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실천하고 계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박이 씨앗을 지키는 농부들이 아무 대가 없이 씨앗과 먹거리를 나누고 계십니다. 인도의 소농들이 그렇게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되찾고 가부장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자립적인 삶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조금 맞지 않는 그 농산물의 가치들을 아는 분들이 개선하거나 따지지 않고 먹거리를 나누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이 기존 체제에서 정치와 자본의 언어가 잘못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농민이 그리고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외롭게 시장을 향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4초 남았네. 농은 사실 우리의 삶의 아주 기본이 되는 먹고 사는 일, 또 산업 문명이 망쳐놓은 자연과 생태계를 복원하고 가꾸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의 위기는 우리 삶의 위기이기도 한데요. 자연과 공존하는 삶이 우리가 바라는 체제 전환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면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가꾸는, 농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 그리고 나부터 인정하고 나부터 다른 관계를 맺는 그런 일에 마음을 모으는 일이 체제 전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농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네. 네, 우리 같이 먹고 사는 일로부터 체제 전환 함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제 그 교육 세션에서도 자신이 교육 주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라고 했는데 오늘도 농이 자신의 삶의 이렇게 주요한 주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불뚝 들지만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